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90번째 시간에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기타리스트 허브 앨리스의 56년 그의 첫 리더 앨범에 있던 It Could Happen to You라는 곡이었고 그 바로 전 꼬꼬무도 같은 곡이었죠. It Could Happen to You를 현존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존 스코필드, 노장 존 스코필드의 팬데믹 시절,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의 연주로 두 세대,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 두 세대의 같은 곡을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꼬꼬무 연결을 생각을 하다가 마침 얼마 전에 들은 앨범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서 그 앨범에도 기타리스트 2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베이시스트 론 카터 선생의 앨범인데 기타리스트 2명이 등장하는 앨범이 있어서 그 앨범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베이시스트 론 카터의 2014년 앨범입니다. In Memory of Jim이라는 앨범이고요.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라는 곡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1937년생이세요. 89세. 그러니까 론 카터 옹이라는 옹자가 어울리는 그런 분이신데요. 2014년에 연주했으면 12년 전 연주인데 그때 이미 77세시죠. 일본의 재즈 클럽 블루노트 도쿄에서 한 라이브를 담고 있는 앨범이고요. 앨범 제목이 In Memory of Jim. 거기서 짐이 누구냐? 바로 기타리스트 짐 홀. 그러니까 론 카터 선생님하고 70년대, 80년대 듀오 연주를 많이 남기셨던 오랜 친구시겠죠. 같은 재즈 업계에서 함께 연주하며 세월을 보내온 기타리스트 짐 홀에게 헌정하는 앨범입니다. 이게 2014년 1월 연주라고 했는데 한 40일 전인 2013년 12월 세상을 떠나세요. 2014년 1월 20일에 정확히 공연이 있었는데 블루노트 도쿄에서 이날의 공연 그리고 그 일본 투어는 원래 론 카터 선생이 지몰 선생과 함께 원래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듀오 연주로. 근데 40일 전에 2013년 12월에 갑자기 지몰 선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럼 이 공연은 없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었는데 론 카터 선생이 기타리스트 2명을 초빙을 해갖고 추모 공연으로 이 공연을 그대로 강행하겠다 한 거였고요. 단순히 공연 실황 트리뷰트 앨범의 의미를 넘어서서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지몰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 뭐 이런 게 있는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앨범에 8곡의 수록곡이 있는데 수록곡 모두도 함께 연주했거나 론 카터 선생이 지몰 선생과 추억이 있는 곡, 그런 의미를 담은 곡들로 세트리스트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고요. 원래 함께 했어야 될, 그런데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동료를 지몰 선생이 한 7살 연상이신데 친구이자 우리로 따지면 형님 을 생각하면서 연주하셨던,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 앨범 속의 연주들이 그렇게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연이 있다. 무엇보다 지몰이랑 기타리스트를 기림에 있어서 자신의 베이스와 함께 연주를 할 지몰을 대신할 기타리스트 2명을 선택하셨다. 요게 저는 이 앨범을 들으면서 아주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는데, 레리 코리엘과 피터 번스타인이라는 피터 번스타인은 당시 한 47살, 레리 코리엘은 한 70세, 이렇게 세대도 나이도 연주 스타일도 다른 2명의 기타리스트의 아주 진심 어린 연주가 론 카터 선생의 아름다운 베이스와 만나서 적지 않은 시너지를 낸 공연이고 그 공연을 담은 앨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레리 코리엘, 저는 이분의 음악을 아주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분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가 재즈 퓨전 시기였고 옛날 재즈를 좋아하는 저한테는 그렇게 큰 근데 이분 앨범들을 몇 장 들으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화려한 연주를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제 머릿속에 이 공연에서 레리 코리엘의 연주는 마치 지몰이라는 기타리스트의 빙의를 한 듯한 그러한 굉장히 절제되고 그리고 아주 진중한 연주로 선배 지몰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피터 번스타인은 47살에 비교적 아주 젊은 나이였죠. 근데 이 피터 번스타인은 뉴욕의 뉴스쿨인가 하는 음악학교에서 지몰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이고 선생님 짐홀을 생각하는 아주 진중한 연주도 들을만 하지만 함께 연주하는 파트너들이 레리 코리엘, 론 카터 이런 대선배님들이잖아요. 그 선배님들을 기꺼이 보좌하는 듯한 그런 아주 예의 바른 연주를 하고 있어서 아주 인상적이고요. 헤드폰을 끼고 한번 들어보시면요. 왼쪽에서는 레리 코리엘의 기타 연주가 들리고 오른쪽에서는 피터 번스타인의 연주가 들리고 전체 아우르는 가운데 쪽에서는 론 카터 선생의 베이스가 들려서 이 각 뮤지션들의 연주가 따로 들리는 굉장히 깔끔한 녹음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앨범에서 고른 곡이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 다시는 없을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의 제목인데 이 곡은 1942년에 해리 워렌이라는 작곡가가 작곡을 하고 맥 고든이란 작사가가 작사를 한 같은 해에 나온 영화래요. 아이슬란드에서 처음 소개됐던 영화 음악 출신 재즈 스탠다드가 된 곡인데요. 가사를 찾아보니까 이 곡을 론 카터 선생이 왜 세트리스트에 넣는지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같은 밤은 앞으로도 많이 있겠지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누군가와 함께 이곳에 서 있겠죠. 불러야 할 다른 노래들이 있고 또 다른 가을과 봄이 찾아오겠지만 당신과 같은 사람은 결코 없을 거예요. 딱 지모를 생각하는 론 카터 선생의 마음이 이 가사에 그대로 있는데 2014년 이 공연이 있을 즈음에 일본의 재즈 잡지 인터뷰에 론 카터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짐 홀의 대타를 원한 게 아닙니다. 그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의 언어를 아는 레리 코리엘, 피터 번스타인과 함께 그를 추모하기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대체 불가능한 지몰과의 론 카터 선생의 추억은 어떤 게 있을까? 같이 앨범을 여러 장을 내셨는데 그 앨범 중에 한 곡으로 꼬리를 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230번째 꼬꼬무 곡은 론 카터와 지몰이 함께한 앨범 라이브 앳 더 빌리지 웨스트라는 앨범 1982년에 녹음했고 84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그 중에 있는 Embraceable You 역시 안아주고 싶은 당신 뭐 이러한 제목의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론 카터란 베이시스트와 지몰이란 기타리스트가 합작한 듀오 앨범이 3장이 있는데요. 모두 명반인데 첫 번째 이분들의 듀오 앨범은 72년에 연주를 담아 73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Alone Together라는 앨범이 있어요. 굉장히 이 두 분 연주 중에 유명한 앨범이고 첫 합작 연주가 담겨 있고 두 분의 인터플레이가 아주 훌륭하다 해서 굉장히 유명한 앨범인데 두 번째 앨범은 오늘 고른 앨범이기도 하죠. 정확히 72년으로부터 10년 후에 82년에 다시 함께 모여서 라이브를 했던 라이브 앳 더 빌리지 웨스트 오늘의 앨범. 세 번째 앨범은 84년에 또 투어를 함께 하셨는데 그때 연주를 담아서 85년에 공개된 텔레폰이라는 앨범인데 이 세 앨범 모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두 거장이 둘이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엄청 꽉 찬 밀도 있는 즉흥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앨범들이고요. 오늘 고른 앨범이 이제 그 중에 두 번째 합작하셨던 라이브 앳 빌리지 웨스트라는 앨범이죠. 첫 번째 합작 앨범을 72년에 내고 10년 후에 각각 40대, 50대 지긋한 나이가 돼서 한층 무르익은 호흡을 들려주시고 계시고요. 녹음 상태도 이 세 앨범 중에 선명도가 아주 확실하달까? 그 연주 속에 있는 두 분의 악기의 톤도 어떤 뭉개짐도 없고 카랑카랑하달까? 그래서 이 두 분의 살아있는 부딪힘 이런 게 잘 느껴지는 그리고 이 앨범을 좋아하는 거는 이 앨범 커버에 있는 사진이 너무 좋아서인데요. 뉴욕의 어디 거리겠죠. 이렇게 걷고 있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둘이 뭔가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는 그 두 거장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이 두 분의 관계는 물론 그 앨범에 담겨 있는 음악의 어떤 친밀감 같은 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이 앨범 커버마저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기타랑 베이스인데 풀 오케스트라 안 부럽다.
네. 여기가 꽉 공감이 차. 가죠. 꽉 차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두 현악기가 만나서 그 현악기끼리만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울림, 어우러짐 이런 게 아주 확실한 앨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앨범 라이브 앳 빌리지 웨스트는 1982년 11월에 녹음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 아마도 서쪽에 있었겠죠. 빌리지 웨스트라는 클럽이 있었는데 그 후에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클럽에서의 연주를 담고 있고요. 오늘 고른 Embrace You 같은 전통 재즈 스탠다드도 연주를 하지만 소니 롤린스의 세인트 토마스 같은 굉장히 모던 재즈 시대의 재즈 뮤지션이 작곡한 재즈 스탠다드들도 이렇게 고르게 담겨져 있어서 아주 앨범 구성이 착실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들이 연주하고 있는 Embrace You 오늘 제가 고른 곡은 1928년에 조지 거신과 아이라 거신 형제가 작곡한 곡인데 100년이 다 돼가는 대중적으로는 네킹콜 버전이 대중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에서도 찰리 파커의 색소폰 버전으로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고 네킹콜이 1940년대 킹콜 트리오 시절의 연주로도 한번 제가 소개한 바 있는 그런 곡이죠. 이 곡을 그러니까 원곡이 가진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시작을 해서 서로 아주 긴밀하게 주고받으면서 아까 오케스트라 부럽지 않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훌륭한 연주여서 참 좋아하는 연주이고요. 느낌이 이런 거예요. 아, 이 두 분 정말 케미 죽인다. 뭐 이런 표현밖에 쓸 수 없는 저의 표현력이 조금 부끄럽긴 한데 그러니까 합이 맞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맞춘다고 되는 경치가 아니고 그냥 둘이 그냥 그쵸. 그냥 공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케미스트리 둘이 케미 맞는다, 케미가 좋다 하는 그 연주자끼리의 케미가 또 서로 더 잘 맞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분은 말 그대로 찰떡궁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재즈 전문지 재즈 저널에서 이 두 분의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1972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냈던 언론 투게더의 앨범에서의 연주가 미니멀한 친밀함의 계시였다면 1982년 오늘 고른 이 앨범 라이브 앳 빌리지 웨스트에서의 두 사람의 호흡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일종의 음악적 텔레파시로 나아간 파트너십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하나를 골라왔는데 그래모폰이라는 매거진이 있더라고요. 재즈 매거진은 아닌 것 같은데 거의 이 앨범에 대한 리뷰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지몰과 론카터 사이의 직관적 이해의 수준은 마치 그들이 종종 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단순히 코드 변화를 따르는 문제가 아니다. 서로의 리듬 변화와 멜로디의 뉘앙스를 예견하는 방식이 이 라이브 셋을 매우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이런 전문가들이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텔레파시나 서로 한 사람 같다거나 그런 어떤 서로 뉘앙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걸 서로 예견해서 맞추고 있는 그런 이 두 분의 찰떡궁합 호흡이 이 앨범의 진정한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평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거 정말 뒤에 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데 저는 저 표현이 기타랑 베이스인데 오케스트라 안 부럽다. 이 음악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두 번째 들을 때는 베이시스트 위주로 들으면서 내가 마치 베이시스트 연주자가 됐냐? 어떻게 기타에 반응을 하는지 그런 걸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한번 들으실 때는 기타리스트의 빙의에서 한번 들어보신다면은 그러한 섬세한 어우러짐에 아주 푹 빠져볼 수 있는 게 이 앨범의 또 하나의 가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Embrace You라는 곡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꼬꼬무에서 얘기를 했던 찰리 파커의 색소폰 버전, 킹콜 트리오의 네킹콜의 보컬과 함께 또 기타, 베이스의 연주와 어우러짐, 피아노 이런 연주도 한번 들으시고 더 미니멀하게 기타와 베이스 오늘의 앨범까지 한번 쭉 연결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릴 만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